어깨 질환하면 많은 사람이 오십견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어깨 통증 환자의 7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바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흔히 오십견으로 잘못 알고 상당 기간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다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어깨 질환 가운데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흔히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겠거니 하면서 통증을 참으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어깨가 아픈 원인으로는 오십견 외에도요, 석회화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견관절 클리닉 최창혁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교수님, 어깨 구조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 질환들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힙과 함께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합니다. 즉, 볼과 소켓이 만나서 가장 운동성이 많은 관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성과 안정성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힙은 안정성을 주로 하는 관절이 되겠고, 어깨 관절은 운동성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노화에 따라서 기능 저하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관절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관절, 뼈와 만나는 관절과 관절을 둘러싸는 관절막,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근육으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또 힘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노화 현상이 생겼을 때는 관절염, 그리고 인대의 손상, 그리고 힘줄의 손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에서 이렇게 원인이 되면서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구별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십견,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절염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부들한테 많은 스괴성 건염, 그 외에도 우리 목에서 오는 경추의 어떤 신경 문제가 어깨 아픈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유방암이나 폐암, 이런 전신질환이 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별해야지 치료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는데, 교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새해를 직격탄으로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고 특히나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깨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어깨 아픈 질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화로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십견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십견은 너무 안 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너무 과도하게 써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 뭔가 부딪힌다는 이야기인데요. 뭐가 부딪힐까?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다 보면 나이가 들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변성이 되게 되고, 뼈가 웃자라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힘줄이 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으로 해서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 변화가 오게 됩니다. 30대 이후부터 벌써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대에는 근육이 변성과 충돌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 50대 정도 되면 힘줄이 파열, 소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우리가 나타날 때 아픈 거하고 50대에 나타나는 회전근개 파열하고 구별하지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오십견은 50이 지나면 또 나아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점차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60대 되면 중파열, 70대 되면 대파열 및 광부위 파열을 점차 진행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런 어깨 질환,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는 어느 정도 발병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노화에 의한 질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팔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젊을 때 많이 쓰는 건 탄력이 있으나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많이 쓰게 되다 보면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이런 충돌을 계속 방치하거나 악화시키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자분이 오셨을 때 내가 물건을 당기다가 그리고 뭐 잠깐 부딪혔는데 힘줄이 파열됐다. 외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외상은 유발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어깨에 충돌되는 그런 유발 원인과 함께 급성으로 어깨가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넘어지는 거, 그 외에도 팔을 많이 쓴 작업을 통해서도 오는 이런 외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성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혈류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또 힘줄 성분이 나이가 들면 변성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되는 외상이 힘줄 파열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심평원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30% 이상 회전근개 내지는 어깨의 문제가 많아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기에 우리 평균 수명이 거의 80대 이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드시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어깨 질환이 얼마나 많이 발병하고 있는지 그 현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깨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결제 좀 해주세요. 아, 네. 잘했네요, 꼼꼼하게. 고맙습니다, 팀장님. 이 과장하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요? 팀장님, 저도 결제해 주세요. 네. 예, 잘했네요, 예.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퀴즈 네. 나갔죠. 저도 골프 좋아하는데.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한번 배워볼까나? 아, 뭐 저도 잘 못치지만 이 과장이 원한다면 뭐 가르쳐줄 정도인데요. 정말 고마워요, 팀장님. 아 진짜 저 여우 진짜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나도 어떡하면 저 팀장을 좀 꼬시지 진짜. 누가 나 이거 갖다 놔야 되는데 좀 들어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약한 팔에 힘이 없어서. 제가 갖다 줄게요. 팀장님이요? 감사해요, 팀장님. 잠깐만! 아유 팀장님 아유 어디 그 고운 손으로 힘을 쓰시려고. 제가 할게요. 팀장님 앉아 계세요. 예, 알았어요, 그럼. 아 잠깐만 이상하다. 팔이 안 올라가요. 근데 진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야 내 오늘 팔이 안 올라. 진짜 평소에는 정수기 정수풍도 엄청 잘 어울리더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며칠 전부터 여기 어깨가 아팠는데 오늘은 이렇게 팔도 잘 안 올라가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올려줄게요. 정말요? 되네. 이렇게. 됐죠? 홍대리 혹시 50견 아니야 50견? 어쩜 이렇게 팍팍 올리세요. 요즘에는 진짜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단 말이에요. 선미 씨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요즘 좀 다이어트 하려고 안 하도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뭉쳤나 봐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뭐. 하긴 저도 어깨가 좀 요즘 아프더라고요. 따지지 마. 이 과장도. 네, 그래서 무거운 물건도 못 들고요. 어깨에 힘이 없어요. 아니 이 과장도 홍대리처럼 팔이 안 올라가요? 아니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는데 특정 각도 정도 올리면은 그렇게 아파요. 이 우리 팀에 꽂힌 이 과장이 팔이 안 올라간다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야, 어디 한번 봅시다. 지금 터치.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네.
윤 팀장님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네.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럼 이번에 한번 내려볼게요. 네. 내리니까 또 아파요. 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과장님, 저랑 같이 병원 갑시다. 팀장님, 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셋 다 사무실 비우면 안 되니까 좀 덜 아픈 홍대리는 여기 시키고 있어요. 알았죠? 저 덜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아파요. 저는 아예 들 수가 없다니까요. 아, 그냥 운동해서 그렇다면서요. 이거 봐요, 지금 아프잖아요, 지금.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몸이 으스스스스하네요. 외투라도 걸치고 나가면 좋을 텐데. 제가 옷을 입혀줄게요. 감사해요. 그래 주실래요? 네, 홍대리. 네, 카톡 하지 말고 알았죠?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갑시다. 홍대리 갔다 올게. 아니 바보야 뭐야 진짜. 딱 봐도 몰라. 진짜 내가 아픈 거 저거 진짜 여우짓하는 거잖아. 아 진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어깨 힘줄이 파열된 사람은 누구일까요?입니다. 과연 이 과장과 홍 대리 중에서 누가 회전근개 파열이고 또 누가 오십견일지 맞추는 문제거든요. 두 분 정답 아시겠어요? 삐. 네. 부조를 제가 먼저 눌렀어요. 이 과장이 오십견이고요. 홍 대리가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홍 대리 한번 볼까요? 자기 혼자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요. 옆에서 도와줘도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자기 팔인데 왜 들어 올리지 못할까요? 당연히 어깨 힘줄이 파열됐기 때문이겠죠.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 과장이 윤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팔을 내릴 수가 있었고 또 특정 각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점 그리고 팔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뚝 떨어지는 점, 이 점을 봐서 오십견이 아니라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지연 씨가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일단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통증이 일단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거는 오십견에도 통증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근력 약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팔을 잘 들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아까 이야기 드린 통증과 근력 약화 이걸 따져본다면 통증은 팔을 뻗치거나 들 때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야 되고 이 통증은 등이라든지 팔로 이렇게 뻗치는 방사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지게 되겠고요. 이러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생활에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질의 저하가 오게 되겠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력 저하. 팔을 위로 들 때 무거운 물건을 들다든지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릴 때도 팔이 아파서 제대로 못 드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힘줄 파열이 되게 되면 무조건 팔을 못 들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렇게 파열이 이렇게 급성으로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팔을 못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통증이 완화되면서 힘은 없지만 팔을 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파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팔이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성적으로 파열이 조금씩 진행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재활 운동이 되어서 팔을 들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통증과 힘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팔을 못 든다고 무조건 힘줄이 문제가 심각하고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증상과 팔을 드는 것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잘 관찰해보고 어떤 치료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게 회전근개 파열이고 어떤 게 오십견인가 이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십견의 경우는 스스로가 들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받쳐줘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90도 이상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못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는 못 들지만 아파서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 어느 정도 들려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다가도 내릴 때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뚝 떨어지는 이런 드롭 암 사인이라고 이렇게 팔이 뚝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은
관절이 굳어서 오는 오십견의 경우는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이제 더 아파져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진행 양상은 오십견은 처음에 아팠다가 굳었다가 풀리는 이런 전체 과정을 서서히 진행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아팠다가 쉬면 좋아졌다가 괜찮네 보다 싶어서 또 쓰다 보면 또 아파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런 반복되고 악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도 이런 증상에 있어서 오십견은 한번 오게 되면 관절이 충분히 굳었다가 풀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년 걸리게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반면에 떨어진 부분이 명확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회복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결과는 오십견의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전체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게 되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의 시기에 따라서 중요한데 부분 파열 때 이럴 때는 수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회복도 가능하지만 전파열 내지는 파열이 커졌을 때는 아주 심해져서 집어주더라도 재파열이 된다거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맞다 과장님,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에? 회전근개 파열이요? 홍대리 무식해가지고 정말 모르는 거야. 회전근개는 힘줄을 말하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찢어진 걸 말하는 거야. 어머나,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그냥 외웠어. 아니거렁. 알고 있었거렁. 아니거든요. 어머, 나는 어깨 아파가지고 지금 얼굴 화장도 안 하고 완전 쌩얼해. 아, 부끄러워. 이 과장 지금 쌩얼이에요. 네. 쌩얼이 더 이쁜데 수상한데. 아, 저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자꾸 눈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딱 봐도 안 보이나?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속눈썹 붙이고 립스틱까지 바르고 볼터치까지 했는데 저걸 보고 어떻게 쌩얼이라고 그래? 눈이 완전 뼈. 정대리! 빨리 일어나요. 예? 아, 나 오늘 남사친들이랑 술 약속 있는데 어깨가 아파서 가야겠나 몰라. 남사친? 아이 그냥 진짜 그냥 순수하게 남자 사람 친구예요. 제가 워낙 말투나 이런 행동 자체가 털털하잖아요. 남자 같고. 그래서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 사람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게 편하고요. 털털하기는 털털한 척하는 거겠지. 아니지. 옆에 여자친구들이 불려시 같아가지고 가까이 두기가 싫었던 거겠지. 또 남자한테 가면 어머머 얼마나 오늘 하루 종일 그럴 거야. 정말 극구로. 아이고 이 과장은 생긴 건 여성한데 성격은 탈탈한 게 남자 같아요. 아니 저 어깨도 아픈데 그 남사친이랑 놀지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죠. 집에 제가 요즘 밤이 너무 길어서 외롭고 심심한데 어떻게 집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랑 영화 보러 가요. 그럴까요? 팀장님,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영화를 보러 갑니까? 아니 지금은 괜찮아졌어. 맞다. 그런 말이 있더라. 50견은 그냥 둬도 낫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뭐 빨리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 빨리 지금 당장 수술대 올라가야겠다. 어머, 너 나한테 수술 받고 싶니? 너 조용히 해줄래? 수술. 예. 하찮아. 주사 받고 괜찮아졌거든. 어떻게 괜찮아요?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이 기본인 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던가 안 해였나? 너 왜 이래? 죽고 싶어? 야, 너
나 다 된 밥에 제뽀를래 지금. 뭐가 다 됐는데 뭐가 다 됐는데 하나도 다 안 되는데 혼자만 다 됐다 그랬지 불려시 같은 게. 야, 이 나 진짜 이 불개미 같은 게 진짜. 야, 너 진짜 만년 대리하고 싶냐? 아니 치마 입고 화장도 곱게 해가지고 맨날 팀장님 그러면 뭐 누가 처음에는 뭐 껌뻑 넘어서 나중에는 뭐 그럴 줄 아나? 아이고, 팀장님이 내만 좋아하니까 질투 나가지고 아이고 진짜 다 속보이거든요. 못난 사람이 줄타대. 어머 팀장님 그러지 말고요. 제가 오늘 시간 있으니까 팀장님 제가 그냥 모시고 병원 갔다 올게요. 아니요, 병원 갈 필요 없는데. 그래 그게 좋겠다. 맞아요. 네, 이 영화보단 빨리 낫는 게 우선이죠. 좀 그럼 쉬세요. 부탁할게요 홍대리. 알겠습니다. 저 먼저 퇴근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나이스.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입니다. 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 이 문제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50견은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손상된 어깨 힘줄은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저절로 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면 수술을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 그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약물 치료나 이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먼저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X로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에는 철원 씨가 정답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즉시 수술을 해야 되나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치료 시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는 환자의 정상이나 나이, 직업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파열된 후에 진행되는 그런 병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열은 1년에 한 4mm 정도씩 아주 미시하게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커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자연 경과상에서 커지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힘줄은 한번 터지게 되면 다시 가서 붙지는 않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는 이 중에 어느 시기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통증과 간직이 또 이런 것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환자가 힘들어지는 그 시기가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기 전에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통증과 근력 약화가 회전근개 파열의 중요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무조건 없애야만 될까요? 우리가 통증이 우리 스스로의 몸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통증은 몸의 이상을 갖다가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진통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약음을 남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력 약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줄이 들어서 근력이 약화가 되는데 우리가 댐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물이 가득 차면 넘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수로라든지 물을 이렇게 빼게 되면 물 수위 조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힘줄의 문제도 나이가 들어서 과도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을 쓸 때 힘줄이 터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파열은 우리 스스로를 힘을 약하게 함으로써 생활을 좀 오히려 활동을 줄이는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성 변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응성 변화라든지 몸의 이상 신호를 잘 파악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굳이 수술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당장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교수님,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예, 언제 치료를 해야 되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항상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도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즉 앞에서 우리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보았듯이 젊은 환자의 경우에서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출 경우에는 결국 진행되기 때문에 잘 붙지 않거나 집어넣어도 잘 붙지 않거나 또 재파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 사람 유명한 배우가 있죠.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실베스터 스텔론.
이렇게 파워라 하면 뒤지지 않는 이런 영화 배우인데요. 이 두 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어깨 힘줄에 대한 수술을 했죠. 이때가 60대 초반입니다, 두 사람. 그때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릴 때는 이렇게 튼튼한 사람도 나이가 60 이상 돼서 나이가 들면 힘줄이 떨어져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다르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황성한 영화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60대가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안 하고 지내야 될 만한 그런 나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대 힘줄 파일럿은 아직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언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경미할 때와 심할 때 나눠서 처음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후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의 방법은 먼저 운동 치료가 일단 중요한데요. 운동 치료의 원칙은 재손상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활동을 통해서 항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내 생활을 통해서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재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큰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 그러면 먼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 많은데요. 2번, 3번 순서처럼 유연성 회복을 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어깨 드는 것처럼 어깨 위로 드는 건 힘들어서 안 되죠. 그래서 아령 운동을 저희들이 권하게 되겠습니다.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걷는 것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통증이 없이 활동이 가능하면 작업 및 운동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젊을 때 축구, 농구, 배구를 했더라면 이제 나이 들면 테니스, 수영, 뭐 골프 이런 건 괜찮죠. 운동을 좀 바꿔서 생활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운동 치료의 원칙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한 자세로서 아프지 않게 한다. 우리가 통증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보통 보면 아프게 해야지 결과가 좋다. 노 페인, 노 게인 해서 아프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아프게 해야지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 페인, 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항상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운동 시간은 짧게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자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는 꾸준하게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하루에도 한 서너 번 정도 이상은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주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 꾸준하게 해야지 운동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스트레칭, 신장 운동을 할 때 바로 신장 운동을 하더라도 어깨가 불편하면 팔을 늘어뜨려서 흔들어주는 추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추 운동은 흔들려지는 정도만큼만 하고 흔들어지는 게 조금 더 커지면 통증이 없으면 조금 더 진폭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추 운동 하기 전에 온찜질이나 이렇게 샤워 목욕을 해서 따뜻하게 열을 올려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운동, 팔을 위로 드는 기지개 펴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운동 치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엑스레이상 그리고 MRI 보면 이미 힘줄이 다 떨어지고 위로 말려 올라가 가지고 전혀 이렇게 팔을 못 들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운동을 열심히 잘 해주게 되면 이렇게 팔이 번쩍번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팔에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쓰는 일은 못 하더라도 얼굴 씻고 머리 감고 화장실에서 자기가 용변 처리하는 그런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치료는 이런 제한된 활동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조력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치료 후에도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운동 치료가 효과적이 않을 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팔을 들여도 잘 안 올라가죠. 옆에서 제껴줘도 안 올라갑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힘줄은 괜찮은데 이렇게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치료를 하고 보니 팔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옆에서 제껴줘도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50견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통증이 아주 심하면 50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사 치료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게 되면 팔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러한 주사 치료는 진단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치료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존적 치료는 굉장히 수술적 치료 전에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치료 방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도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사실 뭐 수술 방법이 요즘에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환자에게는. 근데 보존적 치료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수님, 혹시 이 어깨를 찢지 않고 레이저로도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레이저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피부과나 이런 데 가서 점 빼고 할 때 하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아니고 어깨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가 아니고 관절에 대롱을 넣어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관절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째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환자가 통증이 미미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충돌 증후군의 원인과 또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악화시킬 수 있는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이런 염증이 있고 견봉이 있는 것을 제거해주는 견봉의 감압술을 우리가 관절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회전근개 파열을 같이 봉합해주는 수술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뼈가 이렇게 평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복원술, 뭐 오늘 이제 이야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떨어진 상태로도 살 수가 있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당겨 들어가고 절대로 붙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힘을 제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힘줄을 이제 봉합사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집어주게 됩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이 최근에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해도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즉 핵심 단어는 노화와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견은 노화와 통증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화의 경우에도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함으로써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노화를 극복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치료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적 치료든 수술적인 치료든 회전근개 파열이 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르게 만약 바로 수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존적 치료도 빠르게 그리고 수술적 치료도 어떤 상황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분에 있어서는 환자가 왔을 때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가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이 환자분의 스스로의 병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그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활 치료까지 하는 것이 이 회전근개 파열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그런 원인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잠들 때 어깨 통증이 찾아온다면은 세월 타시려니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견관절 클리닉 최창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